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정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살펴보았던 3.1운동을 정리하고 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3.1운동의 결과 우리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3.1운동 영상을 살펴보시고 다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9년 전국적으로 나타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이끌어줄 중심 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에는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었고 한반도 내에서는 한성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지역별로 통합은 이루었지만 독립운동 전체를 한 곳에서 지원할 필요를 느낀 이들 임시정부는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거친 결과 1919년 9월 각국의 외교기관이 모여있는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하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백성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외교 독립을 강조한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으로 국무총리에는 사회주의 계열로서 무장투쟁을 강조한 이동휘가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사법기관인 법원, 그리고 지금의 국회와 같이 입법기관으로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여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여 원년 4월 11일에 발표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의 제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1919년 9월 시행된 헌법인데요. 헌법 조항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정 체제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정부는 무슨 활동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독립운동이 최우선 과제겠죠. 임시정부 역시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한반도 내에 연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임시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한반도로 몰래 들어와 임시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한반도 소식과 한반도에서 독립군을 차출하여 임시정부로 데려가죠. 이 역할을 한 것이 연통제와 교통국이었습니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에 문서를 전달하고 독립운동 군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교통국은 통신기관으로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락망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 소식을 조선 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전 독립협회가 발간했던 신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간행한 신문 역시 이름이 같은 독립신문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독립협회가 만든 신문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신문인지 이름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애국봉체를 발행하였습니다. 애국봉체는 독립운동 당시에는 돈이 없지만 이후 독립을 하게 되면 빌린 독립운동 자금을 갚겠다는 일종의 보증서였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독립 후 5년에서 30년 내에 갚겠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대가 되어서야 국가에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통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김규식은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 파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는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조직으로 활동하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2년 만에 일본에 의해 발각되면서 자금 조달과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임시정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1922년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던 독립운동 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 활동에서의 성과 부족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승만이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를 해임시켰으며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는 등 임시정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3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과 모여 독립운동 활동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여기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을 놓고 크게 3가지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이후 무장투쟁 단체인 의열단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신채호, 김규식과 같은 사람들은 무력투쟁을 주장하면서 임시정부의 완전한 해체와 이후 다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창조파를 형성하였고, 안창호와 같은 개조파는 실력 양성과 외교활동을 강조하며 임시정부를 개혁함으로써 변화를 꾀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조파와 비슷하게 임시정부의 유지를 강조한 김구와 같은 사람들이 보수파를 형성하면서 임시정부 안에서도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더욱더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김구를 중심으로 다시 체제 정비를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임시정부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반도 내에서의 1930년대, 40년대 상황을 살펴본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인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 1920년대 초반까지의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짧은 만큼 수업 영상과 함께 첨부해드리는 영상 자료를 모두 보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재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일부를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니 반드시 보세요.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의 통치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 백성들의 저항의지를 직접 확인한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인정해주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실제 일본은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